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2월 25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헌재 변론이 마무리됩니다. 문영배는 선고를 3월 중순쯤 되도록 빨리 내리고 싶어 하는데요.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를 취재하는 기자들과 그곳 사정을 잘 아는 법조인들 말을 제가 종합해 봤는데요. 지금 헌재 안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이 4대 4나 3대 5로 기각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 근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이 4대 4로 기각이 됐었죠. 윤 대통령의 10차 변론기일을 당초 20일로 잡았던 문영배가 그 시작 시간을 겨우 1시간 연장할 때도 이 4대 4로 의견이 엇갈렸다는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확인해 본 결과 사실입니다. 각종 증인 채택 문제, 예를 들어서 한 번 부르고 말려고 했던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을 또 부른 것도 이 재판관들 사이의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4대 4로 맞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 헌재에서는 거의 모든 이 안건의 평의가 이 4대 4로 나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요즘 헌재 내부 식당, 이 구내식당에서 문영배와 이미선, 정기혜선, 정정민은 끼리끼리 먹고 다른 4명과는 점심도 같이 안 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밥도 같이 안 먹는 냉랭한 사이가 됐다는 뜻이죠. 여러분도 느끼셨을 테지만 요즘 문영배의 표정은 어딘가 좀 화난 듯하고 불편해 보입니다. 이건 뭐 인상이 그렇다고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만장일치, 즉 8대0 인용 판결을 확신하고 이걸 유도하려는데 자꾸 뭐가 걸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렇게 기자들과 이 법조인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 의원 복귀왕이 황당한 법안을 하나 발의했죠. 문영배와 이미선이 4월 18일에 퇴임한 뒤에도 임기를 연장해서 계속 있을 수 있는 그런 법안인데, 이게 말도 안 되지만 무리를 빚었어요.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 발의도 이 보수와 중도 보수 성향 재판관들을 크게 자극했다고 합니다. 군대도 그렇지만 뭐 선임자가 제때 물러나지 않고 버티고서 뭐 이른바 갑질을 한다면 후임자가 아주 견디기 어렵고 또 이것을 치욕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있지요. 더군다나 이 중차대한 시기에 조기 대선판이 벌어질 것까지 염두에 두고 이런 그 황당한 법안을 발의해서 만약에 하려는 그런 이 복귀왕 같은 사람의 이 법안 발의, 그야말로 위인 설법에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 그대로죠. 전형이어서 비난을 지금 아주 많이 받았고, 이게 헌재 재판관들을 크게 자극했다. 특히 중도 성향 재판관들을 자극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헌법학계의 최고 권위자 중에 한 명, 실제로는 뭐 태두라고 할 수 있는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 교수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기각이 아니라 각하될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쉽게 말해 법적인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탄핵 소추기 때문에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판단할 것도 없이 각하시켜야 한다, 이런 의견을 지금 냈어요.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킬 때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지만 가장 핵심적인 게 내란죄였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을 그 내란의 수괴, 법적 용어로는 우두머리라고 해서 탄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다 그냥 프레임이 내란으로 바뀌어서 한 달 이상 갔잖아요. 그런데
정작 헌재에 이게 이제 이 인용 사안이 올라오니까 이 핵심을 빼놓고 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만 다루겠다. 이게 이제 아주 말썽이 많았잖아요. 허영 교수는 이 상황을 이렇게 아주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짜장면을 시켰는데 주인이 짜장면을 가져가고 단무지만 남아있는 격이다. 그러니까 이 본질, 핵심이 빠지고 하는 그런 헌재의 심판 자체가 각하사안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귀 기울여 들을 만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영 교수는 독일어에 아주 능통하고 독일의 법학교수 임용시험에 정식으로 합격한 세계적인 헌법학자입니다. 허영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이라면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이 사안을 인용이나 기각해서 고민할 게 아니라 마땅히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용과 기각 말고 제3의 선택지 각하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또 일깨웠습니다. 신평 변호사가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통렬하고 내용에 공감이 아주 갔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간추려서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영배 대행이 그동안 미친 듯이 폭주하며 야기한 난장의 시끄러움 속에서, 난장판이란 얘기죠. 오랜 시간에 걸쳐 헌재가 세운 적법 절차의 원리는 수다하게 옛말인데 아주 많이 파괴됐다. 이렇게 일단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대행, 문영배의 일당이란 표현을 썼네요. 문대행 일당 4인을 제외한 재판관들 가운데 적법 절차의 원리가 심각하게 훼손됐음을 지적할 재판관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허 변호사의 지적, 신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나가서 어떤 재판관은 사건의 실체적 내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한 직무상 위법 행위가 없었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신평 변호사 또 지적을 했습니다. 문영배가 임시긴 하지만 조직의 수장을 맡아서 화합은커녕 야기한 불화가 더 크다. 사실이죠. 그래서 탄핵 인용을 위해 다른 2명의 재판관들을 자신들 쪽으로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헌재 선고는요. 6명이 인용을 내지 않으면 안 돼요. 6명의 인용이라는 매직 넘버를 찍어야 됩니다. 5명 이하는 인용이 5명 이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와 뭐 하여튼 기각이나 각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이렇다. 적법 절차의 원리 위배가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의 핵심 포인트가 됐다고 본다. 영민한 김형두 재판관 정도는 이것을 수긍하지 않을까? 짙은 안개에 쌓여 있지만 문대행 일당이 탄핵 인용에 필요한 6명의 세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 6명의 세를, 표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 저명한 이 신평 변호사의 아주 예리한 지적이었고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결국 윤 대통령의 탄핵은 문영배가 그토록 원하는 6명의 인용표를 얻지 못하고 3명에서 4명의 재판관들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 교수님, 그러니까 허영 교수 또 신평 변호사의 분석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데 대표적인 분 2명의 예만 제가 전해드립니다. 실제로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민주당의 박범계가 지난 토요일 헌재 근처에서 열린 민주당 주도의 탄핵 탄성 집회, 여기에 전현희 등 8명이 올라갔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영식 재판관과 김형두 재판관 2분 믿습니다. 도와주실 거죠? 이렇게 2번 외쳤습니다. 제가 이걸 중계 화면으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저 2사람 이름을 외치지? 특히
왜 정영식과 김형두 재판관의 이름을 부르나? 자, 지금 헌재가 돌아가는 사정을 알 만큼 알고 있는 게 바로 이 판사 출신의 박범계입니다. 이 사람 말씀드린 대로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으니까 뭐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다 통하는 그야말로 소식통이에요. 그런 이 박범계가 뭔가 알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상황이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 헌재 집회에서 김형두 재판관 믿습니다. 도와주실 거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균열이 지금 심각하다. 의견이 지금 맞섰고 이게 8대 0은 아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호소에는, 박범계의 호소에는 심각한 우려가 포함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이거 리얼미터가 한 거잖아요. 45%에 이르렀습니다. 45%, 간단한 숫자가 아닙니다. 8명에게는 3명을 훨씬 넘는 그런 거예요. 정치적 사법기관인 헌재는 여론조사에 매우 민감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3월 1일에 대규모 반탄 집회와 맞물려서 이 상승작용을 일으킨다면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결과, 선고 결과는 정말로 예측 불허다. 저는 상당히 그 6명의 인용에 미달할 것이라는데 더 무게를 싣습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